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누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배준현입니다. 네, 생강한량 김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누님들과 항상 사귀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난 반낼세.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빠따 사연이 들어왔어요. 역시 빠따야. 그렇죠. 저희는 빠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렇지. 오빠 생각은 조만간 폐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의욕이 별로 안 생기네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합시다. 그냥 통합해서 오빠 빠따 하자. 제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고 이런 거는 김 선생이 하는 건데 그렇지. 김 선생은 또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치. 지 혼자. 그렇죠. 그걸 왜 공개적으로 오르만져?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로. 다이다이로. 이게 자기에게 오시는 분에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치. 네, 이런 게 저희하고 좀 안 맞는다. 공개적으로 하면 말로만 어루만지고 못해요. 다른 거를. 뭘 해? 빠따 쳐? 빠따 쳐줄 거야? 손으로도 어루만져 줘야지. 그래요, 뭐. 사랑은 터치입니다. 존 레논 노래 몰라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내 생각에 황대리랑 빨리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저희가 오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처지는 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오늘의 빠따. 하여튼 뭐 오늘 사연은 그래서 신나서 한번 해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MBC PD 두 분 저희가 모셨잖아요. 네. 오늘은 또 KBS가 오십니다. 그분들도 또 어루만져 드려야죠. 아, 그렇지. 어루만지시기에는 굉장히 우락부락하신 분들이라. 어루만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어쨌든 김 선생님께서 오늘의 빠따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BGM 큐.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름에 일이 많아서 서류상으로 7, 8월에 여름휴가를 간 걸로 하고 실제로는 10월 이후에 갈 때가 많습니다. 붐비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 장점이 더 많긴 하죠. 그런데 상사의 가방 셔틀이 걸리면 여행 시작 전부터 기분이 잡칩니다. 한 번은 팀장이 부르더니 저에게 가방 셔틀을 명령하고는 3일 동안 점심시간에 저를 끌고 면세점을 돌더군요. 3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밥은 사주더라고요. 무지하게 생색내면서 법인카드 긁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400만원 전후에 루 땡땡똥 가방을 사고 한다는 말이 면세한도 있으니까 너는 쇼핑하지 말고 혹시 입고 갈 때 걸리면 벌금은 네가 내라 라는 거예요. 속 좁은 사람이라 욕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포장도 안 뜯은 가방을 보며 여행 내내 우울했습니다. 회사 부하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부려먹은 이 정신나간 팀장에게 빠떼 한 대 날려주세요. 싸구려 가방으로 뒤통수 3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상사님들 부하 직원 사랑 안 하셔도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개인 심부름 좀 시키지 마세요.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유. 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 가방 셔틀이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 면세점 돌면서 무슨 가방 살까 같이 보러 다니자는 거 그거구만. 사오라 그러고. 응. 같이 이렇게 쭉 보러 다니면서 다음 주에 휴가 나가잖아. 면세에서 요거 사와, 요거. 요거. 알았지? 이 가방 사러 돌아다니는 여자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면세점 같은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몇 번 가봤거든요? 네. 야, 쉽지 않더만. 아, 그래요? 그 신중함이란? 그럼요. 야, 정말. 그럼. 정말 너무너무 신중해. 그러겠지. 그럼. 똑같은 가방을 여기서도 보고, 신라에서도 보고, 롯데에서도 보고, 신라 본점에서도 보고, 딴 데 가서도 보고, 롯데 소공동에서도 보고, 잠실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똑같은 가방이잖아. 아, 이건 해외를 나가서 해외에서가 아니고 네. 그냥 우리 국내 면세점에서 그쵸. 티켓이 네.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해외로 출국할 때 가방을 받아 나가라는 뜻인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벌금 걸리면 네가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야, 나 진짜 결혼도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신중해. 살 듯 하다가 안 사. 살 듯 하다가 안 사. 그리고 그걸 본인이 혼자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왜 이걸 시키고 있어? 상사한테 진짜 얼척없는 심부름 받은 적 있어요? 저는 별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상사 참 정말 다행인 많은 거예요. 거네. 네. 저는 기자할 때 그런 적 있어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경찰 출입 기자일 때 강남경찰서를 출입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회사의 까마득한 선배한테.
면허증을 좀 발급받아 오라는 거예요. 면허증? 국제 면허증. 그러니까 이제 어디 외국에를 나가시는 모양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신분증만 하나 딱 저한테 보내주더니 그거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봤더니 뭐 위임장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아. 근데 신분증만 하나 왔어. 어떻게 도장 파서 가서 위임장 쓰고 그거 뭐 찍고 뭐 해가지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회사 로비에서 이제 이거 뭐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 그럼 갔어? 갔어. 야, 그니까 봐. 그러면서 도장 파고 뭐 하고 위임장 이거 알아보고 하는 동안 그 까마득한 선배한테 전화나 카톡 한 적 있어요? 혼자 다 알아서 했죠.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 카톡도 그렇지 카톡이 문자 없을 그러니까 때였어. 혼자 이렇게 할 놈이란 걸 알고 시킨 거잖아. 그랬을까? 정말로 마침 맞게 해온 거지. 쟤는 맡기면 알아서 잘 해올 놈이다. 그리고 자기도 그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던. 일 맡겨봤자 띄엄띄엄하고 막 계속 귀찮게 하는 애한테는 안 맡깁니다. 그렇지. 수수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자기 그렇지. 아니 그거는 오케이. 수수료는 줘야지. 그렇지. 얼마 들었냐? 이건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고생했다. 그럼 가져오는 거야. 뭐야, 이게. 내가 진짜 돌려 세워가지고 죽방을 내가 날리고 싶었는데 결국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뒤에 국회의원을 그래요. 나오셨다 안 됐어. 안 됐어, 또. 안 됐어. 진짜.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내가 저럴 줄 정의는 알았다고. 살아있네. 근데 네. 내가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도 돼?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있으시더만. 그래? 결국 그런 거 드러나지 안 됐어.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른 무슨 이런 뭐 자리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격 사유가 나왔고.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그 김프로가 당한 건 너무 소소한. 굉장히 소소한 거였지. 거였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는 저 사람은 별로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나온 이런 걸 보니까 나는 굉장히 나이스했구나. 나한테 수고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야, 자기가 내려와서 받았잖아. 훌륭한 사람이네. 내 책상에 놓고 가.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그치. 훌륭한 사람, 나한테는 굉장히 로비까지 훌륭했더라고. 내려가. 그러네. 약간 영화 현장에서도 그런 권위주의적인 감독님들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많을 것 같아요. 뭐, 셌죠. 어. 네. 이게 요즘은 근데, 스태프들 나이들도 많이 어려졌고, 그리고 PD들도 많이 어려졌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 저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스크랩북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료로 쓸 거니까 스크랩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마카 같은 걸로 이쁘게, 써가지고 그때 칼리그라피 이런 말 없었잖아. 내가 이제 뭐 그림도 뭐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하니까 이런 걸 막 시켜서 스크랩 해라. 스크랩 한 다음에 이거 써라. 자료 해가지고 뭐 네임펜이나 이런 걸 이쁘게 써가지고 스케치북 하나짜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만들어 갔어. 만들어 갔더니 너무 잘 만들었대. 씨발 이게 뭐야? 방학 숙제야. 지 아들. 진짜. 내가 너무 어른의 궁서체로 쫙 해가지고 각 쫙쫙 맞춰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다가 칭찬이 아니고. 이거 너무 잘해왔는데. 다시 하라는 거야. 오, 진짜. 아들 방학 숙제. 그러니까 4학년 수준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나는 행복한 직장 생활했구만.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 생활 여러 번 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만 만났다는 거지. 그러네. 아니면 본인이? 내가? 본인이? 별로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안 시켰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 있지. 저 새끼는 시켜봤자, 씨. 이미 부를 때부터, 저, 김 선생 하면 이렇게 째려보는 게, 됐다. 이랬을 수 있지. 네. 이분은 여자 상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명하복의 문화가 남자들한테는 조금 있잖아요. 군대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여자들은 상명하복의 문화를 대부분 경험을 그렇게 리얼하게는 못 해보시니까 이런 부분이 더 짜증나고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감정을 써가면서 하니까 더 힘들 수도 있지. 보통 이런 걸 한두 번 당해봤다가, 새끼야. 하면서 그냥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니면 뭐 조금씩 이렇게 틱틱대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또 한 거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너무 피곤한 거지. 뭐 그래서 더 데미지가 큰 걸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여성들한테는 빠따를 안 드리는데 네. 오늘 좀 고민이네요. 내용은 충분히 빠따를 드릴 만한데. 전 그래서 사실은 요거 딱 읽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어. 부위가. 오. 여자분은 직접 가격할 수 없잖아요. 네. 루 띵띵띵 가방. 가방. 이거 쉽지 않아. 우리가 뭐 사람
그 가방 사왔을 거 아니야. 야, 여기 쉽지 않네요. 그렇지. 야, 이거 차라리 몸을 때리는 게 나아, 이거는. 아니, 우리가 그거 이렇게 포킹을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모든 게 이 루땡땡땡 가방 때문에 야. 생긴 거잖아. 야, 지금 이 여름 작가의 그, 몸을 개성. 부르르 떠는 리액션. 방금 봤어요? 야. 무슨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을 이러고. 아, 이거는 진짜 치명적이네. 괜찮죠. 아, 굉장히 아프겠다. 그러면 이 가방이 부위가 많습니다. 그렇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일단 그 위에 손잡이가 있을 거예요. 딱 벽에 걸어. 벽에 딱 걸고. 그리고 지퍼가 닫힌 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미가 덜해요. 지퍼를 다 열어. 다 열어서 찢어질 수도 있게 다 연 다음에. 설레요. 그리고 그 가방 사오면은 면세점 되게 질긴 비닐 있잖아요. 네. 그치. 질긴 비닐. 빨간색 그거. 빨간색. 그거를 들어. 걔가 원래 들어있던 거. 이렇게 줄줄줄 말아. 그래서 채찍질. 가방 채찍질 어떤가? 가방 채찍질. 네. 아, 약간 더 리얼한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쓰고 나가라. 이거 쉽지 않네요. 최악이다. 그래. 차라리 그러자. 이거 여자분들이 비 오는 날 비 오잖아요. 네. 그럼 가방을 자기 몸으로 감싸고 뛰거든. 그래. 그렇지. 그게 그럴 일이야. 그럼. 가방을 지퍼 열고, 머리에 써라. 쓰고 1분만 뛰어다녀보자. 좋다. 네. 야, 근데 이제 역시 김프로쇼는 품격이 있어가지고 나이스하네요. 그렇지. 저는 듣자마자 난 한 번만 그읍시다. 그래. 한 번만 긋자. 이 정도는 그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그럼 뭔가 그 가방을 긋는 게 약간 마음에 살해하는 것 같아.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면 새로 산 가방에다가 여자들 컴팩트 있잖아. 네. 그거를 쏟자. 그래. 그래, 그것만으로. 그거 쏟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여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그냥 파격적으로 하나씩 하자. 이러고 싶은 거 하나씩 하자. 각자 하나씩 하자. 그러면 일단 제가 지퍼 열게요. 이렇게 책상 위에 가방이 있어요. 썼어? 자, 비 오는 날 제가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의 그 가방을 제가 김 선생한테 줄게. 건네받았어. 얘 왜 이렇게 축축해. 가죽 다 상하겠네. 큰일 났네. 열어봅니다. 네. 속은 안 상했나. 네. 속은 뽀송하네. 컴팩트를 톡 털어냅니다. 네. 발색 심한 거로다가. 그래요. 아이고. 자, 김프로 받아. 제가 받았어요. 이거 어디다 써? 그거? 역시 김프로. 심플해. 그래. 못 써. 아이고, 어디다 써, 이거를. 그렇지. 자, 그 가방 이제 상사분한테 돌려드리세요. 그렇지. 네.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네, 저희가 여성분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없고요. 이건 품격 있게. 이 가방 오너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깊은 상처겠다. 네. 네. 자, 아무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사연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영화 해피버스데이 초대권이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동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넥서스에서 책 드리고 있는데 주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당첨 메일 보내드렸으니까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TWIG에서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이것도 책 보내드리니까 읽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영화 저수지 게임 N차 관람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좀 많이 봐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폭탄 드리겠습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저수지 게임 보고 이명박께 외쳐주신 딩딩씨.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품격 있고 알찬 김프로쇼라며 응원해주신 JYLYSKGMK님.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전으로 한 포씩 드시면 동급 최강 숙취 해소 효과 맛보실 수 있는 소연아범님의 술친굼 제가 문정희 배우한테 선물할 만큼 네.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이니까 많이들 애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술친굼 추석 선물 세트가 출시됐어요. 오. 멋진 선물 박스와 함께하는 술친굼. 고향 내려가실 때 술 사가지고 가시잖아요. 네. 같이. 술친굼도 같이 가져가셔라. 괜찮다. 추석을 맞아서 주변 친구분, 지인분들께 술친굼의 효과를 한번 보여주시면 인기 최고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요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주시는 재무설계 서비스입니다. 뜻있는 팟캐스트에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선한 기업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이스크림 크림! 네, 입에 붙는다. 그렇지.
입이 짝짝 붙어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직접 개발한 순수한 보습 크림입니다. 20가지 유해 성분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1년간 초지에 방목해서 맥주 호불 넣은 사료만 먹인 마유,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 시어버터와 호호바 오일을 첨가한, 이름도 귀엽지 않습니까? 호호바 오일. 네.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이 지속되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최고의 크림이고요. 성인들이 쓰셔도 정말 좋습니다. 김프로쇼 이제 막 후원해주신 새내기 광고 주시니만큼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네. 한번 외쳐보시죠. 아이스크림 크림!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아이스크림 크림 사셔가지고 인증 올려주시는 분한테 MX관 쏴드린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마이보험 체크를 너무 소홀히 해드린 게 아닌가. 네, 마음의 네. 한켠에 또 남아가지고, 네. 제가 사비로, 네. 요거는 좀 크잖아요, 구찌가. 네네. 뭐, 크림은 그냥 한 통 금방 살 수 있지만, 마이보험 체크는 좀 크기 때문에, 요거를 인증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메가박스에 MX관 말고, 네. 부티크 M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그렇죠. 네, 한 석에 3만원짜리, 그거 2장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요거 많이 반응해주시고 좀 올려주시고, 네. 뭐,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황 대리가 우리한테 뭘 가져와야 돼, 이제. 아, 그러니까. 듣고 CGV 있냐? 줄까? CGV 줄까? 그래, CGV를 주자. CGV 줄까? 메가박스가 해준 게 뭐야 대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비로 산 메가박스 그 그렇지. 부티크 M만 진짜 많아. 왜 사랑해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었네. 우리가 근데 또 대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좋다? 아이고, 그래. 멜로 영화 좀 많이 보고 와. 자, 저희는 광고 듣고요. KBS PD님들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김 선생. 이 소리는 김프로쇼를 들은 청취자들의 김 선생, 김 선생 하는 소리입니다. 김 선생. 네, 오늘은 KBS에서 PD 두 분이 오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남진현 PD님 그리고 최승현 PD입니다. 최승현 PD님. 아, 이름을 까먹었어 순간. 장부터 이렇게야. 야, 오늘 죽자고 덤벼들겠는데요? 큰일 났다. 자, 남편님, 최 PD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남진현 PD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S 최승현 PD입니다. 네. 분위기가 대단히 어색합니다 지금. 약간 건강검진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남 PD님이랑 최 PD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방송이었냐고 저희가 지금 1m 이내에서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초면에. 남자 넷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되게 야. 불편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이게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평소에도. 예. 그렇죠, 가족들 아니면 뭐, 이게. 저희가 보통 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5분 앉아가지고 5분 됐습니다. 5분. 네.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친해지고 편해질 때쯤 방송이 끝날 것으로. 네.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MBC에서 라디오 PD, 예능 PD 분들 모셔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돌아갔던 얘기들, 뭐 또 소소한 얘기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KBS는 약간 묻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주목을 못 받는 듯한 어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뭐 때문일까요? 지금 두 분 PD님이 너무 긴장하라고 계세요. 이게 그럴 일은 아닌데 사실 우리 이게 어제 M사 우리 두 분 선수들께서 정말 가열차게 45분짜리 랩을 각각 해주고 가셨거든요. 야, 질문할 틈이 없었어. 네. 질문할 틈을 안 줘요. 혼자 막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사풍인 것 같아. M사는 가만히 내비둬도 혼자 랩하시는 캐릭터고 K사는 약간 아니신가 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깊은 한숨을 지금. 저희가 술 없으면은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네, 지금 먹고 올까 하다가 그래요? 저희 술을 까겠습니다. 아닙니다. 술 준비돼 있어요. 맥주 한 잔씩 합시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기, 회사 가오가 있지. 괜찮아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정한되면 드신다. 그래요. 1부에는 놔두고, 저희가 2부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제 직권으로 까겠습니다. 네. 그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놔두고 할까요? 남진현 PD님께서는 굵직굵직한 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을 조금 하셨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적응하려면 추정 60분 좀 했었고요. 소비자 고발 같은 거 했었고 그다음에 시사 투나잇, 시사 360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기획 제작국이라고 주로 다큐멘터리 만드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PD들이 그 프로그램 다 거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뉴스 말고 뉴스보다 좀 긴 분량의 시사 이슈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취재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방송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 하셨고요. 우리 최승관 PD님께서는 미리 이제 저는 처음 뵙거든요. 남 PD님께서 이렇게 소개 자료를 짧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깐죽 캐릭터라고. 그래서 오늘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술이 없어가지고. 술친구만 있네, 술친구.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한 박스씩. 최 PD님은 어떤 방송 저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2011년에 입사를 네, 하셨고. 이제 7년 차라서 많은 프로그램은 안 했고요. 주로 최근에는 파일럿 프로그램들 좀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거는 트루밥쇼라고 트루밥쇼. 네, 그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했다가 종료됐습니다. 그 2011년도에 뽑을 때는 KBS에서 왜 기자하고 PD하고 구별 없이 이렇게 뽑았지 않았나요? 방송 저널리스트라고 네, 그쵸. 희한하게 2010년부터 그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저널리스트 2기죠. 기자도 하고 PD도 해보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예요? 네, 골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2달씩 저는 PD만 하고 싶어가지고 기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하리꼬미도 2달 동안 하고요. 경찰서를 밤새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하는 취재하는 이런 걸 이제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턴 기간에 월급 80만 원씩 받으면서 막 밤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분노가 쌓이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었죠. 원래 이제 PD를 지망하셨었고. 네. 그럼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뽑고 있는? 아니요. 그게 이제 김인규 사장 때였거든요. 네, 김인규 사장이 워낙 그런 걸 좀 하고 싶었었나 봐요. 네, 김인규 사장이 있을 때만 세기수만 그렇게 뽑았고요. 2010년, 11년, 12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어요. 이게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생각하기에는 시사 PD들을 좀 축소하고 기자들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약간 뭐 시사 쪽에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기자도 해보고 PD도 해보다 보니까 뭔가 이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희한하게 PD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기도 했었고요. 네, 좀 아마 본인들이 원하던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니까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면 PD가 되실 때 원하는 분야가 이렇게 있잖아요. PD들은 뭐 교양, 예능, 뭐 드라마, 뭐 이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뭐 트랙은 어디? 저는 원래 시사 다큐 쪽을 하고 싶었고요. 다큐. 네, 그 예능이랑 드라마는 따로 뽑았어요. 네, 워낙에 전문적인 건데.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자랑 시사교양 PD는 뭐 똑같은 저널리즘이니까 그냥 같이 시켜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야, 그러면 이 나름의 롤 모델일 수 있겠네요. 우리 남진현 PD께서. 그렇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PD가 많잖아요. 시작됐네요. 사회에도 있고 한데. 네. 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남 PD님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우성 씨. 그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방송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한참 막 이제 시끄럽게 막 이렇게 결국 나갔나요? 네네, 한 주 쉬고요. 네. 그 다음 주 바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내주는 것 때문에 막 기사도 나고 굉장히 막 시끄러웠는데 결국 그걸로 상 받으셨잖아요. 네, 4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PD협회가 선정한 그 올해 10대 사건. 근데 그때 상을 받았을 때 뭐 기쁘다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약간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그게. 더 열심히 잘하라는 어떤 그런 격려의 의미로 주는 거였거든요, 상들이. 그래서 뭐 시상 소감 얘기하고 그럴 때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네. 국정원 그 간첩 조작 사건은 저도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취재를 안 해. 여기는 긴 프로그램이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취재라도 한 건데 그때 KBS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첩 조작을 했다가 나중에 폭로를 하는 탈북자 출신의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국정원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돈을 줘서 그 돈을 쫙 깔아놓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폭로를 하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저하고
최승호 PD하고 둘이 가서 취재를 하고 방송에 안 나갔어요. 그게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찍긴 찍었을 거 아니에요? 찍었죠. 그거 그럼 혹시 그 영화 자백 소스로 쓰셨나? 그렇죠. 예. 네.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예. 거기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공작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뻘쭘하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아무 데서도 취재를 안 하던 거니까, 취재를 하겠다고 사실 마음 먹었을 때도 이거 안 받아줄 텐데 하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서 연합뉴스인가? 매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네. 뭔가 조작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네. 김영민 변호사. 그쵸. 지금 많이 유명해지셨죠.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템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서 팀장, 부장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출연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PD 쪽에 있던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도본부 쪽으로 옮겨졌을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럴 때였습니까? 예. 그때 근데 우리 담당 팀장이나 부장들은 PD 선배들이니까 해봐라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국장은 기자였는데 그분과 한 시간 정도 약간 담판하듯이 해서 일단 취재를 시작하는 거로. 물론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컨펌을 해줬냐면은 그러고 나서 취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방송을 못하게 할 방법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궁금하잖아. 아니, 예를 들면, 취재 내용을 물어보고,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직까지 팩트가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내용상의 어떤 간섭을 할 여지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발달시켜온 간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의로 한번 취재를 해봐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기자 간부니까 PD들이 혹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시켜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바로 가서 취재하고 이렇게 해서 2달 정도 취재를 했죠. 완성이 될 때까지도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으셨겠네요. 취재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와의 어떤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이제 취재 대상,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여동생의 유가려와 유가려의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이 저를 안 믿는 그걸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저를 국정원에 끄나풀이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에 끄나풀일 수도 있다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심지어 그 당시에 공동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6분이었나? 한 분 빼고는 나머지 5분은 취재를 협조해 주지 말자. 그랬다고 들었어요. KBS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선의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너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에서는 절대로 컨펌을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컨텐츠, 뉴스, 보도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는 게 일반의 상식으로 딱 돼버린 몇 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서글프셨겠어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MB 정권 중후반기로 갈 때라서 그런 싸움 같은 것들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균형추가 급격히 이제 무너지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와 싸우겠거니 당연히 회사에서 뭔가 견제와 간섭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그걸 어떻게 좀 더 잘 뚫고 나가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고민거리죠. 그때쯤 되면. 요거였던 거죠. 그 방송사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고 취재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에게 그런 시선, 그런 견제, 불신 요런 게 그거는 힘들긴 한데 사실 업보죠, 업보. 제대로 몇 년 동안 못했으니까 수신료 받고 일하는 데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욕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올곧은 캐릭터신 것 같습니다. 술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섭외하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도대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프로그램에 김프로를 왜 불렀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 두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거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거는. 뭔가 야료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김프로의 금품 제공설 이런 거 저희가 다 했거든요. 김영민 씨 팟캐스트 프로그램 듣다가 김프로님이 가끔씩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디오도 괜찮고, 그다음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그래서 누군가 해서 좀 대충 이렇게 뒤져봤죠. 구글링 해봤더니 이 정도 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섭외해서 만난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 같이 그 프로그램 만들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또 광팬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되게 이제
의사표시를 잘 안 하는 친구인데 김프로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너무 조용히 얘기해. 그래서 그런 건 좀 시끄럽게 얘기를 해야지. 여의도역 앞에 그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네. 들어오는 순간 비주얼도 딱 좋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키는 작았지만. 요 몇 주 계속 요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앉은 키는 괜찮거든요. 네, 그거 앉은 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의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서 하는 건 곤란해요. 그 얘기는 있었어요. 김프로가 분명히 표본실의 청기획으로서 앉은 자세로 나올 것이다. 세우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네. 생각보다 굉장히 훈훈한 실력 대 실력으로 그냥 당당하게 캐스팅. 저는 그래서 된 사실 거네요. 카페에서 작가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만나서 이제 말씀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가장 연차가 어린 작가분이 나와서 간을 한번 보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뚫러들러 갔는데 PD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기억 못 하실 텐데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저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나를? 그래서 뭐가 있는 나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 런칭할 때도 그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듣는 편이라서 그때 다른 팟캐스트에 나왔던 정영진 씨 있죠. 정영진 씨로 팟캐스트 듣고 다른 프로에서 섭외하기도 했었어요. 방송이 근데 파일럿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게 뭐 내부적으로 반응이 어때서 그랬던 건가요? 시청률이 나쁘지 않았지 않았나요? 뭐 4%대 후반, 5%대 초반 나왔으니까 그 시간대 치면 뭐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청률 가지고 레귤러로 한 해 못 한 해 말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두 편 했었습니다. 두 번 나오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왜 안 된 겁니까? 정규 편성은? 그때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넘어가던 시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문이 열렸나 보다 해가지고 다 뛰어나왔죠. 뒤를 돌아봤더니 문 닫히고 우리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우리는 좀 더 뭐 프로그램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9년 만에 왔다 생각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섭외해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내용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측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추운데 옷 벗고 돌아다녔다. 표현이 딱이네요. 네. 아직 봄이 다 안 왔는데 꽃망울을 얼른 왔는데 피셨군요. 문이 닫혀 있고 네. 날씨는 추운데 옷은 얇고. 반팔티 하나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일럿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 평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안 됐고 그래서 레귤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그 회의는 아직까지 없죠. 회의 자체가? 예. 아직까지 없었고. 회의 자체는 성명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 우리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성명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불온한 프로그램이라. 까는 성명이 나왔죠. 그거 컸어요. 그거 컸어요. 그거 설명하면 해주세요. 그런 성명을 누가 냈나요? 그분들 건드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을 뭐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찬양했다. 그런 워딩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좌파 인사인 진중권 출연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념머리식으로 색깔로 덮어서 그런 성명서가 나왔었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담당 국장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성명도 나오고 그 성명에 찬동하는 세력들이 확실히 존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밀어붙이기도 힘든 그래서 아무도 회의를 안 여는 평가 회의를 안 여는 김프로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끝낸 것도 아니고 안 끝낸 것도 아닌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태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성명서 낸 단체가 저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주로 등장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좋은 단어를 가져다 쓴 단체. 공영 뭐 이런 거. 우리 최 PD님은 이제 뭐 한참 안 좋을 때 이제 입사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싸우고 힘들고 뭐 이런 것만 이제 겪었을 텐데 굉장히 호시절도 겪으셨고 또 이렇게 망가진 시절도 겪으셨고 가장 크게 뭐가 다른가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2004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시사투나잇이라는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10월에. 근데 그 당시에 그 풍자 코너가 있었는데 한나라당 여성 의원 합성한 약간 누드 그림과 합성한 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 풍자 코너에서. 그래서 당시 사장이 정현주 사장이었죠. 정현주 사장이 그 코너를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무슨 사장이 방송 내용 가지고 이래콩 저래콩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굉장히 붕괴를 했죠. 그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정현주 사장실에서 정현주 사장 한 명과 우리 PD 10명이 10대 1로 토론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해지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코너를 빼라고 하는 게. 특정 코너까지 사장이 개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근데 정현주 사장은 물론 이제 경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공사의 품위와 뭐 등등을 이유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이 코너는 품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하셨지만 네. 그 프로그램은 코너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대 1로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현주 사장이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때 막내라서 옆에서 보고만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코너를 당장 없애면 좀 그렇잖아요. 좀 가오가.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살짝 내렸었거든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당시에는 PD 한 10명이 뭐 면담 신청을 하면 사장실에 가가지고 특정 코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입사 1년 차인데 지금까지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야, 그러네. 예. 사장하고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제 토론의 대상이 부장 정도쯤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시비를 걸고 하면 뭐 본부장실까지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 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거는 그건데 나쁜 거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왜 김프로님이 아까 통화할 때 소소하게 뭐 이렇게 에피소드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현 PD랑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자. 뭐가 근데 있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억울한데 그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뭐가 억울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성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대단히 뭐 억울한 상태인데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창피합니다, 사실 이런 일. 하여간 뭐 정현주 사장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회사 전반적으로 최 PD님 같으신 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그랬으니 사풍이라고 체험하면서 쌓아온 우리 회사가 원래 이랬을까 아니면 지금 좀 독특한 건가 이렇게 본인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풍이란 게 있나요? 혹시 느껴지시는 게? 사풍이라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원래 직장 생활이 그 돈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원래 억울한 건 줄 알았어요. 원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풍이 억울한 것보다 우리 억울하게 사는 거. 그때가 이제 MB 정권 거의 마지막쯤이었잖아요. 2011년. 그때부터 벌써 다들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사풍이 이미 바뀌어버린 거죠. 정치적인 것들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딱 뭐 민감하지 않은 공영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냥 평범한 얘기들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무난한 그런 것들만 얘기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이미 펼쳐져 있어갖고 이상하다는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경험들도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MC나 패널 선정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도.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런 건 당연히 프로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제작진들이 뭐 평PD 뭐 팀장을 포함한 실무진들이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 꽂아주고 변경을 하더라도 위에서 말을 하면 우린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저항을 PD들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걸로 이게 절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 해. 그러면 그 사람으로 기획을 해야 되네. 네, 원래 그런 거니까. 예, 어제 M사의 권성민 PD님도 비슷하게 2012년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최 PD님 입사 연차가 비슷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과거 MBC에 이랬던 문화가 이때더라 이런 거를 유니콘 같다. 얘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다. 그런 유니콘 같은 5년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대충 비슷한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술술 얘기하는 게 삶의 행복을 직장에서 찾기가 원래 어렵긴 한데 가끔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하다가 같이 뭐 이제 뭐 무슨 뭐 뉴스룸 나오는 것처럼 뭐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한 방을 터뜨리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이런 게 술자리에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뭐 같이 한탄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러면서 뭐 형 동생이 되는 과정이 그때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남 PD님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동생을 바라보는 어쩔 줄 몰라는 형 아니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러면 최악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직장인의 최고의 고충이 그거잖아요. 이게 일할 때 재미없고 퇴근하고 재밌고 이게 보통 직장 생활 다 그렇지 하지만 근데 일할 때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게
뭐 열에 하나 정도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지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억울한 게 분위기인가 보다 하면서 몇 년 그냥 지내면서 보낸 세월이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세월을 보내신 분 치고는 굉장히 표정이 해맑으세요, 지금. 요즘 파업이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파업 얘기를 좀 하면. 재밌어요. 네. 이제 MBC는, 스타 PD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프로듀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근데 어쩌다 보니, 뭐, 김민식 PD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주목을 받으셔서 유명 인사가 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파업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MBC가 주목을 좀 받는데 상대적으로 KBS는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막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래도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라는 게 조금 궁금할 것 같거든요. 파업을 실제로 하시는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야, 우리도 뭐 이렇게 하나 좀 스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법도 한데. 뭐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욕망은 있으시군요. 네,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근데 되게 만족을 하는 게 물론 저는 그 좋은 시절은 안 겪어봤지만 저한테 입사 이후에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건 2012년에 했었던 100일 넘는 파업이었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나게 달라요. 네, 오히려 국민분들이 어디 뭐 대국민 선전전을 가면 그때는 정말 뭐 조롱과 멸시와 무관심이었는데 지금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는데 익명의 시민께서 과자랑 막 이런 거를 저희 노조 사무실로 보내주셨어요. 과자를 한 수천 개를. 근데 모든 과자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코파이 같은 과자 그 한 봉 한 봉마다 손편지를 쓴 것도 있고 스티커를 이렇게 써가지고 뭐 우리가 역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힘내세요. 이런 걸 쫙 주셨는데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KBS가 파업 중이더라고 막 주목을 못 받더라도 그냥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즐겁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였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풍은 억울함이지. 근데 그 MBC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좀 더 힘들어지기 이전에도 뭐 스타 PD, 스타 기자, 네.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스타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우리 회사는 좀 약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렇죠. 네. 뭐 비슷비슷하게 만드니까 파업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타겟이 되는 사장님의 스타성만 봐도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님의 그 스타성이 약간 차이가 나요. 김장겸 하면 사람들이 좀 아는데 고대영 사장 그러면 약간 그런 분?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네. 네. 특징이 딱. 고대영 사장님 자랑 좀 해주세요. 그렇지. 어떤 분인지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대영 사장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을 뿐더러 뭘 왜 그만둬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대답하지 마 했던 거 말고는 사실 전혀 뭐 모르거든요. 그게 매력이에요. 네, 신비주의. 네, 노조원들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디서 기다려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63빌딩에서 한번 본 게 저희도 거의 전부고 한 최근 한 4, 5개월 동안 본 게 그거 진짜 딱 한 번일 거예요. 이게 원래 기자 출신이니까 PD 분들하고는 이렇게 접촉이나 이런 게 저는 실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네네. 네. 그냥 그 사진에서 보고 노보에서 보고. 큰 회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건물도 굉장히 넓고. 아니요, 딴 분들은 다 실물 봤었어요. 그리고 근성이 진짜 좋은 게 제가 사실 여기 오늘 나오려고 억울한데 뭐가 억울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입사 이후에 있는 노보를 하나씩 다 찾아봤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길환영 사장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그 사장 후보가 나오잖아요. 절대 이 사람은 사장으로 받을 수 없다. 고대영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대현 사장 때 그때도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고대영 사장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영 사장 해가지고 아주 근성 있게 사수제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야,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겪었던 때는 아닌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겪으면서 역대 최대 타이틀을 다 갱신했더라고요. 최대 불신임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좀 친구들이라도 신임해주잖아요. 좀 아니면 부하 직원들 맨날 술 먹는 사람들이라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한 97% 불신임률, 95% 뭐 이렇게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해 왔더라고요. 이야, 보도국 단합에 굉장한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역시 파업 기획단이라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최성희 PD가. 그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불신임을 하던 그 시절을 PD님께서는. 네네. 네. 왜 불신임을 하셨나요? 이게 억울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대영 사장 얼굴 본 적도 없고 뭐 캐릭터가 독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장은 똑같아요. 얼굴만 다를 뿐이지 몸통은 하나고 이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감염만 달라졌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초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언론 방송 자격이 완성된 게 한 2,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죠. 뭐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다른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고대영 사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물러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캐릭터가 특이해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막 전횡을 휘두른다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다 순치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뿐이니까. 문어 같은 거죠, 문어. 몸통이 있고 다리가 여러 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쫓아낼 수 있는 정현주 사장 같은 때는 이제 민관 뭐 다 합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쪼여와서 몰아냈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냥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힘입어서 그렇죠. 나가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이걸 진행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파업 기획단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파업 봉사단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얘기하자면은 작년에 촛불 집회가 막 계속 커지고 그러는 와중에 탄핵도 되고 이런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확실한 전략이라든지 전술 일거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물러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게 좀 다르긴 하죠.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조합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제 가서 자리 채워주고 뭐 일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획단하고 봉사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단에서는 뭘 합니까? 비슷한 일을 합니다, 서로. 이름만 조금 다른데, 기획단은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거나, 지적 노동들을 하고요. 이제 파업봉사단에서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뭐 방석을 나르고, 뭐, TV를 나누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물가도 붙이러 다니고. 둘 다 이제 오더를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들이 시켜서 하는 거지, 저는.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제 그런 힘든 시절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막 힘들긴 했는데 딴 데 나가서 막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국민 선전전 이런 게 제일 부끄럽고 하기 싫거든요. 막 징징대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제대로 싸웠어야 되는데 뭐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손벌리로 다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장을 물러나게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촛불과 탄핵 그런 형식으로 저는 정리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업이란 게 하다 보면은 안 물러날 수도 있다는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뭐 상부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감대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으세요? 뭐 신용대출 뭐 이런 거. 그걸 알아보신다는 거는 출구 전략이라는 게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게 출구 전략인 거네요.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고 겨울이 올 거 아닙니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뭐 채비를 해야죠.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이번에는 좀 길겠구나.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그렇죠. 별로 없어요. 말은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을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파업이니까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게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그 사풍이 억울함이 날 정도로 해서 뭘 딱히 사풍 바꾸자. 사풍을 바꿉시다. 정의롭지 못한 뭐 이런 거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40분 가까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MBC에서 오신 PD분들은 나름의 이 분야가 딱 도드라지게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시사교양 관련해서 이렇게 같은 분야에 있는 분이라 근데 개인적으로는 KBS 사풍이 억울함이다라는 캐릭터의 발견으로 이 방송은 의미가 있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음 회에서는 어떻게 술을 까야 됩니까? 일단은 뭐 이제 끝나고 먹는 걸로. 굉장히 반성하게 만드네요.
야, 여기 요 사풍 이상하다, 요 사풍. 이쪽 사풍. 저는 듣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남 PD님의 당황하시는 표정.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제 다큐멘터리 하다 보면 주로 인터뷰를 따로 다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죠. 여기 예. 편집해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오디오 편집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제 오디오를 편집할 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셨을까. 네. 마지막에 얘기한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었는데 김프로의 발견은 정말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발견하셨길래 누가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작진 모두, PD, 작가, 심지어 그 시사했던 데스크들까지 다. 이분은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협인력 있게 잘하고 짧은 시간에 아주 요령 있게 잘 정리해낸다.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역시 가까이 앉아 있어야 속마음이 나오는군요. 더럽게 앉아 있으니까. 짜야 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가지고 사풍이 억울함인 것이 풀릴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해. 데리고 가는 거 아니죠?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